안녕하세요. 미식가 마수다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생선구이집에서 우리가 고등어구이를 먹어봤죠. 네. 예, 등푸른 생선이 그 머리도 좋아진다고 해서 인기 있는 상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성분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고등어는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많이 즐겨하는 생선인데요. 오늘 어떻게 드셨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매장에 들어가니까 그 아담한 실내가 눈에 들어오고 벽에는 그 물고기 모양의 간판하고 메뉴들이 이렇게 시선을 끄는데 은은한 조명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 정갈한 주방이 좀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목 식탁이 이렇게 안정되어 보이는데 앉아서 이렇게 실내에서 보는 그 밖이 그 하얀색 복도가 이렇게 널찍해 보여서 시원해 보이고 그 검은 계열로 이렇게 단정하게 갖춰 입은 종업원이 정수기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르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예. 저는 네. 식당에 들어서니까 그 식당 그 생선 굽는 냄새가 푸슬푸슬하게 예. 흩어지면서 네. 네, 고소하게 네. 다가왔어요. 네. 근데 이어서 탄내가 이제 코로 이제 들어오니까 기름기 있는 생선 껍질이 지글거리면서 올똑볼똑하게 이렇게 타오르는 장면이 좀 연상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칙칙한 그 탄내와 옅게 스치는 그런 생선의 비릿한 냄새가 뇌리에 이렇게 슬쩍 스치면서 미간에 좀 힘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직접 구우면 좀 피어나는 연기가 그렇죠. 좀 건강에 좀 네. 안 좋다는 그럴 얘기가 딱 수도 있어요. 드니까 약간 우려스러움이 떠올라가지고 잠시 이렇게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내 그 생선 냄새가 너무 고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냄새에 압도돼서 입에서 침이 아주 지글지글거리면서 먹을 준비를 하게 생선구이 하더라고요. 전문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냄새가 조금 많이 배어 있었죠. 네. 그러고서 거기 우리가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그 고등어가 그 2인분씩 해서 2접시가 나왔죠? 네. 네. 아니 먼저 찬과 밥 국이 네. 먼저 깔리고 그게 먼저 나왔나요? 네, 네. 그 찬은 얇게 썬 양배추 위에 노란 소스가 음. 봉긋하니 껄쭉하게 올라가 네. 있고 된장이 붙어 있는 토속적인 그 깻잎 장아찌가 있더라고요. 깻잎 장아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큼직하게 조각난 그 총각무를 네. 썰어 놓은 게 있고 또 오뎅볶음이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 그냥 백반 스타일의 친근한 반찬들에 별로 신경이 사실 쓰이진 않았는데 네. 그 주인공인 고등어에 오는 기대가 쏠린 까닭인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겨자를 곁들인 간장 소스를 보며 고등어 맛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난 후에 밥과 토장국이 이제 조금 시간차를 두고 나왔는데 그 좀 그래도 고등어 나오기까지 좀 일찍 나와서 나중에는 좀 식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제 고등어 구이는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사이즈 많이 놀랐는데 컸어요. 그렇죠. 예, 기분이 네.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 머리에서 꼬리까지 다 온 한 마리가 넓게 펴져가지고 잘 구워졌는지 그 통통하고 그 쭉 뻗은 자태가 네. 또 싱싱해 보이고 또 포만감까지도 이제 제게 너무 크다고 하나 갖고 가셨어요? 예, 반쪽 예, 잘라놨죠. 반쪽을. 예. 먹기 전에 포만감이 네. 올라왔네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들뜨고 이제 음. 몸이 막 아우성치더라고요. 네. 그 1인 1고등어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 한 끼로는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호사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는데 그 마음이 여유롭고 풍성해서 좋았지요. 네. 껍질이 좀 불에 그슬려서 노르스름하게 또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분도 있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불을 머금을 당시에 불에 지글지글 할 당시가 떠올라서 그 지글지글 할 때 그 고소함이 네. 그게 막 올라오는 듯 했어요. 맞아요.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네. 그리고 등 푸른 껍질, 그 푸른 껍질에는 그 기름이 좀 자작하게 그렇죠. 기름이 고루 많았어요. 퍼져 있더라고요. 두루두루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또 칼집이 있는데 칼집 속에는 또 속살이 촉촉하게 육즙을 머금고 고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얇은 배 쪽에는 기름이 많은지 좀 더 이렇게 노랗게 기름이 배 쪽으로 흘러내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노르스름하게 그을린 반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맛있어 보여. 맞아요. 색깔이 노릇스름해서. 그게 살짝살짝 또 부풀어 껍질이 부풀어져서
바삭거릴 것 같은 그 느낌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었어요. 예. 네, 자세하게 정말 잘 예.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저도 거기 와인 나와 있는 그 조그만 뚝배기에 네. 그 된장국을 한술 떠먹어보니까 그 짠기가 조금 간간한 맛인데 그 고춧가루 포장이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포장국이죠. 고춧가루 때문에 이제 살짝 붉은기가 도는 그 묽은 네. 된장국이 그 고등어하고 곁들이기에는 살짝 짠 맛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매콤함이 살짝 입안에 이렇게 번지는데 그 부재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부재료가 좀 빈약했어요. 네. 좀 멀것 보여서 이렇게 멀게, 안에 이렇게 네. 썰어 떠보니까 호박 조각 몇 개하고 또 뭐 이렇게 조그만 게 뭐가 무조건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예, 있었나요? 예. 저는 두부 세 조각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같이 떠지면서 국물을 이제 두세 번 연속 떠먹으니까 그 텁텁한 짠맛 뒤로 그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그 단맛이 조금 이렇게 남더라고요. 네. 예, 그 그랬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아, 된장을? 저는 네. 된장국을 보통 이렇게 목을 축인 다음에 생선을 이제 보통 먹는데 네. 여기는 좀 색깔이 황토 색깔이었어요. 네, 네, 붉은기가 도는 황토색이니까 네. 된장국이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된장국인지 된장찌개인지 정체 모를 그런 네, 고추장 색깔이- 된장찌개. 예, 고추장 그런- 된장찌개, 네, 토장국. 그래도 제가 고추장을 네. 넣어봐도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 손이 잘 안 가게 되고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나서 이제 고등어를 먹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중간에 생선 먹다가 지루해지니까 된장국을 떠먹었을 때 그 맛을 좀 보긴 했는데 네. 큼큼한 냄새가 먼저 이제 올라오면서 감칠스럽고 이제 짭짤한 냄새 뒤에 약간 비릿한 냄새가 조금 된장에서요? 이 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몸이 약간 찌뿌듯해지고 이제 들쩍하고 매운맛의 이제 국물이 목젖을 약간 짜르르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데 밥하고 고등어하고 이제 친화감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 듯하게 저는 네, 느껴져가지고 네. 좀 한 번 먹고 이제 더 이상 안 먹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네. 예.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네. 그 토장국을 먼저 한 숟갈을 떴어요. 네. 이게 먼저 나와 있어서 이제 뜨거울 때 먹고 네. 싶어 식기 전에 한 숟갈 떴는데 그 텁텁하고 그 알랄한 느낌이 혀에 벌써 네. 이제 오면서 그 짭짤하고 얼큰한 맛이 입맛을 돋구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린 고등어와 곁들이기에는 그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게 비리면 이걸로 피난을 놓으면 되겠다 아, 이런 느낌의 아, 약간 강렬한 맛이었어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밥도 이제 먼저 이제 한 숟갈을 떠서 그 고등어 먹기 전에 이제 입안을 통로를 코팅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푸석하고 살짝 설익은 느낌의 그 단단한 부분이 네, 조금 단단했어요, 밥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거슬하게 씹히면서 뭉개지는데 약간 떡같이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 약간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들근한 밥으로 이제 고등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제 마쳤습니다. 아, 네. 예, 그러셨군요. 네. 예, 그 준비 작업 뒤에 제가 이제 등살을 네. 먹어봤는데 등살이 그 껍질 부분하고 같이 네. 이렇게 있으니까 젓가락이 이걸 껍질을 피하는데도 그 찢어진 껍질과 같이 이렇게 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술 앞에서부터 이렇게 비릿하게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혀에 닿으면서 그 기름진 짭짤한 그 맛이 쫀득하게 조금 등살이 단단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입 찝히면서 허물어지는 순간에 그 고소함과 구수함이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익숙하게 이제 감칠맛으로 이렇게 혀를 점용하는데 구울 때 그 살짝 탄 껍질을 내서 그런지 약간 그 타박스러운 네. 탄내? 네. 약간 탄내가 타박스러운 탄내. 예, 약간 네. 텁텁하게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냄새를 좀 동반한 그 고소한 담백함이 씹을수록 그 이미 자리 잡은 비릿한 맛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맛이 네. 살짝 섞여지는데 그 희롱한 감칠맛처럼 느껴지는 그 감칠맛, 희롱한 감칠맛, 네. 그런데도 또 그 말을 예, 쓰네요. 감칠맛 희롱당한 이렇게, 것 같아. 예, 점점 그 비린내가 이렇게 이제 그 뒤로 숨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디 숨었는지 별로 그 비린내를 찾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이지만 숨겨놓고 그, 싶었나요? 예, 그 비림이 감춰진 맛을 조금 즐겼는데 그 밥하고 그 등살을 좀 크게 짚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어의 짭짤함으로 그 다른 반찬이 그래도 필요가 없을 정도 맛인데 그렇죠. 6번 정도 씹으니까 그 밥의 포삭함과 그 생선의 그 찢기듯이 씹히면서 그 느껴지는 질감을 타고 짭짤한 감칠맛이 이렇게 단맛으로 변환되는 그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게 조금 친화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달콤함이 아무래도 예, 밥이 예, 이렇게 예. 달콤한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이 이제 입안에서 춤을 추니까
그 만족스러움이 광대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생선만 먹을 때는 그 인색하던 침샘이 생선만 먹을 때는 이렇게 침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밥과 함께 한 10번 정도 씹으니까 여기서 침샘이 이제 퐁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분비되어 오는지 그 알아챌 시간도 없이 네. 입안이 지금 침이 고이는데 입안이 금세 네, 이렇게 네. 찹찹거려지면서 네. 감칠스럽게 그렇게 건조기 되어 가고 있는데 네.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아쉬움으로 제가 계속 잡고 있는 걸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5번 정도 씹으니까 목 넘기면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잘해지고 그 감칠맛이 땜이 구멍이 나듯이 이렇게 목구멍으로 이렇게 쏜살같이 빠져나가면서 그 고소함과 달달함을 남기는데 그때 이제 숨어있던 비린내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존재감을 살짝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예, 어떻게 드셨어요, 등살? 아, 저는 대가리에 가까운 껍질이 붙어 있는 부분의 등살을 네. 먹어봤어요. 네, 근데 네. 등살 중에서 이 대가리 좀 가까우면서 더 기름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비릿함이 이제 콧잔막을 좀 자극을 하죠. 근데 그 냄새가 저는 크름크름한 냄새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크름크름한 네, 냄새. 크름크름하다고. 껍질 아래에는 살이 이제 거뭇거뭇한 살이 좀 있잖아요. 그 살이 이렇게 느적하게 내려앉아서 치르르한 기름 냄새가 입안을 매끄럽게 해요. 그 검은 부분에 기름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얀 속살의 결결마다, 그러니까 검은 살 아래쪽에는 하얀 속살이 있잖아요. 거기 결결마다 그 고소한 기름이 내려앉은 기름이 펴발라주듯이 나눠주면서 이내 고소한 냄새를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중간중간 껍질이 이렇게 끼어들어요. 껍질까지 그렇죠. 같이 먹으니까. 네. 그래서 탄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조금 군데군데 많이 탔어요. 네, 그래서 고등어 특유의 고소한 진한 냄새를 눌러주면서 이제 잠시 탄맛을 잊어버리고 감칠스러움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씹으니까 그 감칠스러운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하게 그렇죠. 지글지글 거리다가 목구멍에 이제 감칠스러운 짭짤함을 뿌려주면서 스르르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껍질이 좀 벗어진 쪽에 등살을 또 먹어봤어요. 그 등살 덩어리에는 이제 맨들었고 그 흐릿한 고등어 속살 냄새인가? 좀 흐릿한데 좀 냄새가 달라요. 껍질이 붙어 있는 거랑 다른 부위라서 그런데. 네, 좀 냄새가 좀 다르고 겉에 이제 흐르는 기름기가 살짝 말려 들어가면서 매끄럽게 씹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결이 이제 씹을수록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백하고 비르르한 냄새가 만들어지는 게 비르르 하면서도 이렇게 기름진 게 저는 비르르하더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예, 그 푸른 등 껍질을 무너뜨리면서 하얀 고등어 살을 덕발로 꼬집으니까 그 습기가 훅 반짝거리면서 이제 결 따라 부드럽게 딸려왔어요. 뜨끈한 김을 내면서 그 딸려온 그 살이 입에 들어오자마자 그 육즙과 촉촉한 기름을 혀에 퍼뜨리고 적시면서 녹아들더라고요. 침과 친화되어서 녹아드는 살이 너무 야들야들해서 아찔할 정도였어요. 처음에 뜨끈하고 참 그게 야들거리더라고요. 그 고소한 기름이 터지고 짭짤한 감칠맛을 터뜨리면 그 몸도 이내 같이 녹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안 녹고 살아계시네. 그렇죠. 먹다 보면 가끔 씹히는 단단하고 그 아작거리는 아작하는 그런 껍질의 씹힘이 또 모서리가 또 함께 가끔 씹히면은 또 굉장히 아작거리더라고요. 그게 만족이 깊더라고요. 그리고 껍질이 튀겨져가지고 약간 아작거리는 많이 튀겨지는 그 모서리 부분 같은 게 그리고 껍질이 그 얇고 바삭거리는데 뒤에는 살짝 질깃하고 그 표면에는 기름기가 흥건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린내도 훅 올라오는데 깻잎 향이 살짝 났어요. 깻잎 향이. 생선에서요? 네. 고등어에서요? 그래서 비린내를 기분 좋게 잡아주는데 그게 들기름을 발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들기름을 바르면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확인은 그랬어요. 안 해봤는데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좀 끈끈하게 이빨에 붙고 그 어떤 부분은 또 뒤로 쓰끔하게 탄내를 내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등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뱃살을 먹어봤는데 네. 저도 그 뱃살은 그 등살보다 좀 더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름이 질척거려 갖고 기름기에 그 느적한 맛이 느껴지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등살보다 훨씬 얇잖아요. 그 그렇지. 얇아서. 얇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녀리게 그 촉촉한 부위가 부드럽게 보이는데 그 미끈한 맛으로 그 솔솔한 고소함이 그 기름에 덮여가지고 등살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식품에서 오는 그 느글한 그 기름진 담백함이 등살과는 다른 그 어떤 연한 감칠맛으로 이렇게 살짝 이제 뇌를 조금 네. 유혹하는 듯한데 그 뼈 사이사이에 그 먹다 보면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그 갈비살 사이에 살이 네. 다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바삭하게 구워져가지고 그 떼어 먹는데 그 맛은 고소한데 그 담백함하고 맛은 그 일품인데 일일이 손가기가 그게 젓가락으로 손가기가 네. 귀찮은 손으로 거예요.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젓가락이 뜯어 귀찮아서 먹어야 돼. 한두 번 하다가 이렇게 손길을 돌리고 그 사이드 반찬으로 좀 이렇게 옮겨타게 되더라고요. 예, 뱃살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네. 그 뱃살 쪽은 아무래도 기름진 고소한 네. 냄새가 네. 강하더라고요. 냄새 쪽으로는 입안에 넣으니까 기름이 이제 넘실대고 그렇죠. 네, 네. 지글지글 거리는 네, 그 촉감이 있었고 대여섯 번 씹으니까 느끼함이 이제 곧바로 올라오니까 이게 밥을 갖다가 뜰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밥을 먹어가지고 그 비릿한 밥을 먹으니까 그 비릿한 냄새는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그렇죠. 네. 밥 사이로 고등어의 그 뱃기름이 아, 지름지름 기름이 퍼지면서 아, 네. 새롭게 만들어지는 네. 그 고소한 감칠스러운 그런 냄새가 그 속에 이제 빠지게 되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미끄럽게 씹히는 그 즐거움에 몸이 이제 스륵스륵 기운이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이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충분한 맛을 느끼려고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집중할수록 음악 소리가 자꾸 이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발라드 곡에 막 네. 애절한 가사가 막 네. 거기 안에 예. 들어가 있으니까 가사에도 이렇게 머리가 그 소리가 막 딸려가면서 맛을 좀 자꾸 놓치는 네. 그런 감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내가 먹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정도로 음악 때문에 음악이 음악 커서. 소리가 네. 크니까 네. 맛의 그 깊이를 조금 놓친 부분이 방해를 있어요. 좀 방해. 네.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리고 뱃살이 네. 그 얇은 배 부분을 먹으면 양쪽이 다 바삭하게 구워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색이 좀 짙고 안쪽으로는 단단해서 아드득거리더라고요. 네. 아드득거리는 건 네. 어떤 거죠? 아드득. 아드득? 네, 아, 아드득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기분이 좋은데 껍질 안쪽 살에서는 기름이 쭉 빠지며 고소함이 보물 터지듯이 터지더라고요. 15번 정도 씹으니까 안쪽 살 그 과자같이 된 그 뱃살이 네. 그 기름 건죽이 돼서 음. 살짝 느끼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씻으려고 밥을 뜨게 되죠. 네. 밥으로 입안의 기름기와 비린내를 좀 맞아요. 가시고 네. 그리고 또 고등어와 밥을 함께 또 씹으니까 부드럽게 뭉그러지는 살이 거슬하게 씹히는 밥에 그 기름기와 짭짤함을 또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짭짤한 고소함에 그 들근한 밥이 섞여서 넓게 퍼진 감칠맛으로 네. 친근하게 이렇게 혀 위에 내려앉는데 그 비린 맛이 또 살짝 느껴지면서 그 비린 맛 위에서 그 감칠맛이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그 짭짤한 담백함에 이제 그 일반된 한 가지 맛으로 네. 이렇게 이제 이어지니까 조금 지루해지는 시간이 돼가잖아요. 네, 밥잘 그래서 먹을 시간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겨자간장에 조금 찍어 먹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겨자간장을 찍은 그 생선살은 그 짠맛 위에 간장 특유의 냄새가 이제 향긋하게 실리는데 겨자의 양이 제가 찍은 게 조금 양이 많았는지 톡 쏘는 그 매움에 그 아실하게 퍼지는 그 생선과 그 어우러지는 짠맛 그게 이제 또 다른 그 칼칼한 감칠맛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비린 맛을 이렇게 살짝 희석시키는데 그게 이제 좀 또 맛의 전환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5번 이상 씹으니까 이제 비로소 그 입속에서 안정이 되니까 몸도 이제 안정이 찾아오면서 긴장된 어깨가 좀 이렇게 펴지고 내려가는데 저작이 계속되면서 그 짠맛과 섞인 겨자의 그 아실하고 그 함하고 그 간장의
찝찝한 짠 맛이 네. 그 중화되어서 이렇게 음. 점점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되면서 그 향긋한 감칠맛으로 이렇게 좀 길게 가더라고요. 향긋하게. 예, 네, 그 이제 네. 겨자 향이 섞이고 좀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씻는 중에 이제 밥을 한 술 이렇게 보태니까 담백함이 남아 있는 그 짠맛을 그 저기 밥이 더 이렇게 흡수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밥이 이렇게 조금 분배를 좀 해서 이렇게 달달한 감칠맛으로 이렇게 목 넘기면 술술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간장 맛 네, 드셨나요? 이제 네, 저는 네. 이제 두툼한 등살을 자꾸 이렇게 떼어 먹다 보니까 자꾸 뻑뻑해지면서 목매임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비릿한 냄새가 좀 지루해지면서 담백한 맛이 답답함을 느끼니까 그때 겨자 간장을 찍어 먹을 수밖에 맞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겨자를 이렇게 크게 많이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그 상태에서 간장을 찍었는데도 겨자의 냄새가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백한 거를 오랫동안 먹고 있다가 그 겨자 간장에 찍으니까 조그만 그 겨자가 이렇게 번져 있는 상태에 찍었는데도 겨자 향이 아주 크게 다가와서 그 은은하게 섞였고 와사비 냄새가 이제 방향 전환을 좀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반복되는 그 짠맛이 입맛을 좀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밥을 또 떠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먹고서 이제 입알 갖다가 계속 달래는 그러는데 그 중간에 흥미가 여기 섞여 있다 보니까 흥미향이 고소하게 이렇게 흩어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그 또 꼬리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꼬리 부분은 그 다른 부위보다 고기 떼낼 때 이게 젓가락 힘도 좀 들어가고 씹으면서 우러나오는 그 감칠맛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 생선살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쌈박한 탄력이 좀 쫀득하게 올라오니까 담백한 맛이 그 선명하게 좀 느껴지는 짭짤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구워지면서 그 흐르는 기름이 많이 스며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좀 단단하니까. 그래서 적은 부분이.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의 고소한 맛이 그 내 기분도 조금 탱탱하게 해주니까 만족스럽긴 한데 한 토막을 다 먹으니까 느끼함이 이제 지루함이 또 몰려와서 된장으로 손이 가는데 그 짠맛이 겹치니까 조금 살짝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된장간이 조금 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오면서 이제 맹물을 먹었습니다. 저는 꼬리 부분에는 기름기가 이제 아까도 굉장히 적고 조직도 이렇게 약간 치밀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약간 퍽퍽하게 느껴지니까 그 냄새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담담한 냄새? 담담한 냄새가 흐르르 퍼지는 그 냄새가 부위별로 다른 게 있었어요. 꼬리는 그러네요. 이게 막 흔들흔들 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근육이 느낌에서 좀 오는 있어서 것도 좀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그런 거인지 약간 담담한 냄새. 그 앞에 등살이나 뭐 배 쪽에는 고소한 감칠 냄새가 많이 있다면 여기는 그 맛이 흐려져서 담담하면서 흐르르한 냄새 그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맛은 어떠셨어요? 꼬리 부분이 지금 근데 생선의 아래로 갈수록 그 조직이 단단하고 조밀해지는데 그 씹으니까 좀 담백하고 좀 윗부분보다 담백하고 약간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위별로 또 촉감과 씹힘과 맛이 다 다른 그 경이로운 그 고등어 한 마리를 한 마리가 그럼 부위별로 씹힘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다 그렇네요. 네, 그죠? 네. 다양한 즐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고갈비를 한번 뜯어봤어요. 고등어 갈비 쪽에 그 구워져서 그 노릇스름하게 그 단단한데 그 뼈와 함께 쭉 띄어지더라고요. 띄어졌어요? 난 안 띄어지던데. 가장 딸려오는 그 예. 부은 부분이 빳빳하게 딸려오는데 꼬독하고 으득거리면서 그 씹는 맛이 꼬득한데 고소하고 짭짤해서 좀 짜요. 고등어 저기. 과자 같은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먹다가 이제 그 느끼함이 저는 이렇게 이어지는 탓에 생선 두 쪽 중에 이제 나머지 한쪽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작은 게 아까 바꾸셨던 오히려 그 작은 게 놓여 있는 게 심리적인 안정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느끼해지기 시작하니까 큰 거보다 작은 게 그래서 이제 크기도 작고 식어서 그런지 어쨌든 생선 전체의 몸통 라인 끝쪽으로 라인 쪽으로 이렇게 짠맛이 조금 몰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금이 몰렸나 봐요. 그 혀에 처음 닿을 때 짠맛이 그 먹으면서 희석되지 않고 목 넘김이 된 후에까지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짭짤하게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얇아서 그 화력이 닿는 부분이 더 깊이 그 열이 침투해서 구워졌는지 그 바삭함도 조금 더 좀 바삭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고등어가 식으니까 짠맛에서도 또 고소한 맛에서도 또 담백한 맛에서도 비린 맛이 살림을 차려가지고 그렇죠. 떠나질 않는 살림을 거예요. 차렸어. 예, 그래서 그 감칠맛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 생선살을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상큼한 그 양배추 샐러드가 이제 달달해서 분위기 전환을 노려보는데 그 이제는 샐러드에도 비린 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양을 많이 해서 그 밥에 찰진 담백함으로 이렇게 입안을 달래보는데 그 해소되지 않는 비릿함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익었다는 생각이 그 들 정도로 익어 보이는 그 김치가 있었어요. 열무에 눈이 가서 제가 무를 집어보고 봤는데 아삭하게 부서지면서 그 쏟아내는 그 콤콤하지만 그 새콤한 그 김치의 시원한 칼칼함이 그 고등어의 그 고여있는 그 비릿함을 좀 씻어주고 혀에 붙어있는 그 꼬리탑답한 맛을 좀 정리해주니까 입안은 조금 개운했어요. 또 김치 드셔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청양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청양고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네. 근데 들춰보니까 그 청양고 쪼가기 아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척 반가웠는데 그 청양고를 먹으니까 어느 정도 짭짤한 고등어를 즐기다가 그거 반가운 청강물을 맞이하니까 그 새콤하니 감칠맛 나게 익은 그 것이 입에 착 붙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김기훈 씨 좋아졌어요. 김치 네. 먹으면서. 네, 잘 익었더라고요. 네. 좀 맛이 좀 강하지만 비린내와 대조가 되니까 잠깐 고등어를 잊고 맞아요. 밥과 청강물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새 그 비린내가 만만하게 느껴져서 이제 다시 도전해도 되겠다라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보험을 2개나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청강, 된장하고? 청강하고.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김치- 무가 제가 네. 무가 잘리고 이제 그 각을 주어서 네. 아드닥아드닥하게 단단하게 씹히는 동안에 그 시큼함에 눈이 막 감아지는 게 네. 그 윙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몸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네. 예. 그랬어요. 예. 김치 김치 다 드셨어요? 하셔가지고 할 말이 아, 없는데. 그래요? 소리랑 다 그다음 하셔가지고. 거기 네. 또 이제 우리가 양배추 샐러드가 있었는데 네. 그 채를 썬 그 양배추에 그 저는 그 겨자와 키 맛이 나는 아, 소스였어요. 그 그러셨어요? 위에 얹어진 네. 소스가. 그래서 그 샐러드가 입에 들어가니까 그 쏴한 개운함과 네. 그 달큰한 맛이 이렇게 크고 넓게 이렇게 좀 주는데 기분을 업시켜 주는데 양배추가 그 씹히면서 들짝한 즙까지 보내주니까 힘겹지 않게 두 네. 번째 먹을 네. 그 고등어에 도전을 하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양배추? 양배추가 굉장히 얇게 썰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에서 씹힐 때는 그 살강하니 그 서걱서걱거리면서 씹히는데 그 껄쭉한 소스가 노랗게 아주 약간 진한 노란색이었는데 너무 껄쭉해서 그 먼저 이렇게 얹어져 있을 때도 이게 뭔가 하고 약간 좀 의아함이 들었는데 그게 엉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배추에 이렇게 엉겨서 제대로 양배추에 잘 묻는 게 아니라 덩어리 져서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느끼함이 또 같이 그렇죠.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좀 걷어내고 먹었어요. 예, 네. 걷어냈는데 그랬어요? 잘 아, 너무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서 네. 그래서 소스의 노랗고 그 매끄러운 껄쭉함이 그 느끼하게 느껴지면서 네. 그 인공의 느낌이 또 오면서 그 저항감이 좀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소스 때문에 만족감이 좀 덜했다. 그랬구나. 어떠셨어요? 저는 짠 깻잎을 이제 자꾸 먹고 나니까 이게 고등어도 짠데 이 입을 안을 식힐 수 있는 게 양배추 샐러드밖에 네,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큼 달짝한 그 맛에 마요네즈 소스 그 안에 있는 머스타드, 저는 서양 머스타드 향이 좀 났거든요. 네, 났어요. 네, 양배추 즙과 이제 묽어지는 그 마요네즈 소스가 입안을 좀 매끄럽게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너무 짠 거에 입이 너무 자극이 됐었는데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양배추가 싹싹 이렇게 거리는 씹힘이 그 잔잔한 리듬으로 다가오니까
가슴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면서 안장감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제가 예. 양배추를 좀 여러 번 씹어 먹었거든요. 추가 주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양배추를 나중에는 네. 소스가 너무 엉기니까 음. 양배추만 따로 달라 그래서 아, 양배추만 먹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한참 많이 먹고 나니까 그 짠 고등어를 다시 젓갈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용기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깻잎이 있었는데 그 된장에 박은 네. 깻잎이었죠. 그게 이제 짠기가 강한 그 된장적인 깻잎이 고등어를 저는 하나 싸서 먹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저항이더라고요. 네. 그게 묵은 쓴맛하고 음. 쓴 짠맛하고 네, 네. 그 쿰쿰함이 내포된 그 단맛 섞인 그 찌리한 맛이 맞아요. 이거를 생선과 먹어야 하는 건지 음. 밥하고 또 따로 먹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맞아요.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나는 건지 어떻게 조금 먹어야 되는지 모르셔서 생각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생각이 올라왔어요. 예, 맞아요. 많이 그래서. 드시는데.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제 네. 대여섯 번 고등어를 네. 짚고 나니까 반찬 중에 깻잎이 좀 눈에 띄었어요. 한번 네. 먹어보고 싶은데 저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네. 몰라서 깻잎이 짠데 또 깻잎도 짜고 네. 고등어도 짠데 이게 먹기가 애매하니까 밥에다가 이렇게 싸서 이제 올려 먹어봤는데 깻잎은 진짜 그 무거워져가지고 네. 검은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된장이 아주 묻어가지고 네. 이제 짜 보이는 거였는데 그게 들근한 맛이 먼저 네 올라오긴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시큼하고 짜니까 어깨가 엄청 움츠러들면서 그렇죠. 뒤 이어서 수돗물 냄새가 저는 수돗물 이거 냄새는 좀 올라- 깻잎이 좀 익어서 나는 냄새 아닐까요? 그게 약간 약간 약품 냄새 같은 냄새 느낌이 있어요. 이제 맞아요. 들으면서 입맛살이 좀 찌푸러지면서 밥과 함께 씹으면 씹을수록 묵은의 깻잎 장아찌의 그 발효된 큼큼한 냄새 그런 냄새가 살짝 감칠스러운 순간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된장의 큼큼함과 섞여가지고 독특한 냄새가 잠시 이게 감칠맛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몸이 약간 너무 짜서 이게 살살 떨리면서 밥 한 숟가락을 더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도 네, 깻잎 어떠셨어요? 먹어봤는데 네. 무거운 단맛이 있었어요. 네. 그게 끈적하니 이렇게 띄면은 이렇게 쫙 붙어 있다가 쫙 찢어지더라고요. 물엿이 들어갔는지 뭐가 네. 들어갔는지. 네. 굉장히 끈적했는데 그 무거운 단맛에 절어서 거뭇하게 투명했어요. 네. 그 큼큼함이 친근했지만 단맛이 너무 강해서 비린 맛을 위로하지 못하는 듯해서 많이 못 먹었는데 그 생깻잎 장아찌가 갑자기 확 땡기더라고요. 이게 아. 생깻잎 장아찌였으면 네. 너무 좋은 궁합이었겠다. 그러겠네요. 예, 이제 생각이 고소함이 좀 들었어요. 섞이면서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여운의 맛이나 특징 있으면 한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제가 총각김치하고 밥을 이제 즐기다 보니까 그 남은 고등어가 좀 식기도 했고 비리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희적거리다가 이제 끝을 냈는데 그 다 먹고 난 후에 그 시꺼멓고 그 뼈 발라서 막 지저분해지는 그 접시가 그걸 감상하게 되니까 그 미안함인지 뭔지 모를 감정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또 눈을 둘 곳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네. 너무 이렇게 잔상이 예뻐져 너무- 있는 잔상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응. 이제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그걸 저기 예. 다 먹을 때까지 다 치워둘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네.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예, 또 한 가지 더 네. 할게요. 그 젓가락질을 우리가 이렇게 뼈를 가르느라고 이제 막 조그만 뼈도 뽑아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예, 굉장히 예, 정교한 젓가락질을 막 했어요. 그 뼈를 가르는 정교한 젓가락질이 피치를 올릴 때는 모두 고등어 전문가가 되듯이 말없이 작업에 몰두하는데 정말 말이 없더라고요. 바르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예, 거죠. 몰두를 완전히. 네. 근데 우리 모두가 평생을 걸쳐 훈련된 생선뼈 가르기 전문가 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배는 굉장히 불러서 빵빵해 있는 걸 느끼게 그러겠죠. 됐어요. 예, 예. 네. 먹다 보면 배가 불러져 있죠, 우리가. 네, 네, 예.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3분의 2 정도 고등어를 먹었는데 많이 식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미지근한 그 상태가 남아있는 거가 확인이 돼서 이상하다. 그래서 접시를 한번 딱 만져봤더니 접시가 따뜻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온을 위해서 접시를 데워가지고 나왔나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보통 이게 마지막 먹을 때쯤에 기름 많이 식는데 저는 좀 덜 식었던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온도감에
근데 나중에 아까처럼 좀 약간 짠맛도 있고 느그러지는 네, 맛도 네. 있긴 있었지만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온도감을 유지하면서 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는 짠 고등어 구이였는데 짠 된장, 짠 반찬 이걸 이제 먹다 보니까 밥이 정말 짠맛을 씻어내려고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밥의 양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짠 반찬을 먹다 보면 그 고등어 속살을 먹어가지고 또 짠 맛을 희석시키는 밥의 역할을 고등어가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입안이 저르셨겠어요. 네. 저는 이제 작은 고등어랑 큰 고등어를 네. 같이 먹었는데 작은 고등어를 먼저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짭짤함이 더 있었는데 네. 그 큰 부분을 나중에 이제 먹으니까 거기는 식지도 않고 싱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장을 찍어 먹게 됐는데 네. 예, 그렇게 맛이 그 절임이 예, 사이즈에 따라 많이 그렇죠. 차이가 아무래도 나는 것 똑같이 같아요. 소금을 네. 뿌려도 그 큰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네, 다를 수 부위별로도 있겠죠. 좀 예, 다르고 예. 네. 고등어로 저는 반찬을 이렇게 먹는 그런 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고등어가 그 비린 맛이 많은 생선인데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는 그 2등가라면 그 서러울 법한 맛깔스러운 그 달달한 감칠맛이 있었고 비릿하고 치르르한 기린 냄새가 올라오고 씹을수록 찝찝한 고소한 냄새인데 고기는 지듯지듯 씹히고 알타리무는 서걱서걱 씹히고 양배추 샐러드는 싹싹 씹히면서 지루함을 달래줬네요. 푸른 등 껍질에는 그 기름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반짝이고 칼집 낸 그 속에는 촉촉한 육즙을 먹으면 속살이 맛깔스럽게 우리가 먹어봤죠. 예. 그럼 맛에 예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네. 산행 후에는 막걸리 한잔 하면서 네, 술과 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막걸리 좋죠. 네, 술은 예. 맛을 빠질 수 없죠.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예. 맛의 감지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취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과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등산을 마친 상태에서는 몸의 감각들이 충분히 깨어나 있기 때문에 맛에 집중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그때 그렇죠. 저번 시간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맛을 즐기는 데 있어서 술이 굳이 필요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없으면 좀 아쉬워요. 아쉬운가요? 예. 근데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등산을 하고 나면 다음 날까지도 네. 몸이 활성도가 막 높아가지고 네. 뭐 에너지를 막 뿜어대는 게 있는데 굳이 이제 술을 과하게 먹어서 과는 안 좋죠. 네. 마음의 맛의 감동을 이렇게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 맞아요. 싶긴 술 하더라고요. 됐어요. 네, 몸에 활성화가 되시게 다음에 조금만 먹을게요. 네, 예. 조금만 먹는 술을 걸로. 조금 먹으면 약인데 네. 많이 먹으면 독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우리가 그 비슷한 생각, 또 비슷한 주파수, 네. 비슷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는 그 서로 끌어당기면서 공명을 하는데요. 요리를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음식을 먹는 사람, 또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긍정적인 감정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마음이 잘 통해야 되는데 요리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가 그 공명이 되면 감사와 행복이 풍겨나와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 그러면 교리를 해서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요리사와 친해지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정답입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삶의 길에서 최고 수준의 행복의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의 운전자는 그 정기적으로 몸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싹트게 하고 또 건강한 식단과 맛있게 먹는 방법 그리고 그 맛의 느낌을 지속하는 습관 그것이 최고의 운전자의 자격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미식가는 그러면 행복 운전자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죠. 미식가는 네. 네, 이 아무래도. 맛의 네. 느낌을 이렇게 지속시키는 습관이 네. 그 최고의 행복 운전사라는 얘기겠죠? 예, 그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고등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생선은 그 비린내만 빼면 그 맛이 일품이잖아요. 예, 훌륭하죠. 예, 그 돼지 비계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듯이 또 비린내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에게 그 조림이나 구이, 회로도 다양하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고등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식가 마수다는 미식가들이 맛을 즐기는 수준 높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미식가 마수다를 보면 볼수록 미식가로 진입됩니다. 미식가 마수다가 인증하는 맛은 글로벌 수준입니다. 왜 글로벌 수준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미식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